인생의 우여곡절을 60여 년 넘게 헤쳐오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은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바로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저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놀라운 구조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통, 뻣뻣함, 나쁜 자세는 단순히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잠자는 방식부터 공원 산책과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차이를 만든 것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 하루 11~15분만 투자하면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요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운동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등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며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든, 수년간 책상에 앉아 있어서 몸이 뻣뻣하든, 아니면 단순히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고 싶든, 이 운동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허리 긴장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스트레칭부터 코어를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운동까지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멋진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공간, 몇 분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돌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척추에 합당한 관리를 해줍시다. 이러한 작고 일상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왜 이 8가지 간단한 운동이 건강한 척추와 요통 완화에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을 다룰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조용히 글을 읽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친절한 분이시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 1번,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댓글 2번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1. 워밍업 운동 전에 몸을 준비하기. 제 친구 김철수 씨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철수 씨는 저와 비슷한 60대 중반 나이인데 매일 아침 등이 뻣뻣하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일상생활에 뛰어들거나 워밍업 없이 스트레칭을 하려 했고 종종 이전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25살 때처럼 몸을 다루면 안 돼요. 특히 등은 서서히 풀어줘야 해요. 몇 가지 간단한 워밍업 동작을 보여주자 일주일 안에 그가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었군. 몸이 더 유연해지고 등 통증도 전만큼 심하지 않아. 워밍업은 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앞으로 할 운동을 준비시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추운 겨울 아침에 엔진을 예열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몸은 그 몇 분의 추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바로 서서 시작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약 30초 동안 앞뒤로 굴려주세요. 이는 긴장이 많이 쌓이는 목과 등 위쪽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드러운 고관절 회전으로 넘어갑니다.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먼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간단하지만 허리와 고관절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팔은 땅을 향해 축 늘어뜨립니다.
발끝에 닿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 목표가 아닙니다.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천천히 다시 올라오기 전에 약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하면 등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작 중 하나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걷는 것처럼 무릎을 한 번에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의도적으로 하세요. 팔도 부드럽게 흔들어 줍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워밍업 동작들은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부상을 예방하고 다음으로 할 더 깊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 몸이 준비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본 운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허리 긴장을 완화하는 데 완벽한 스트레칭입니다. 시작합시다. 허리 스트레칭, 아기 자세.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아기 자세. 이 자세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요가 수업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던 몇 년 전, 처음 이 자세를 시도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몇 주 동안 뻣뻣하고 아픈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취하는 순간 마치 허리가 마침내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긴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그날 이후 아기 자세는 제 등이 뻣뻣하거나 과로했다고 느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스트레칭이 되었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 불편함으로 고생하는 누구에게나 생명줄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하기 쉽고 척추의 긴장을 푸는데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시작하려면 바닥에 편안한 자리를 찾고 무릎을 꿇으세요. 뒤꿈치 쪽으로 엉덩이를 낮추면서 무릎을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리고 엄지발가락을 서로 닿게 합니다. 그런 다음 팔을 앞으로 뻗어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만큼 멀리 뻗고 가슴을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편안하다면 이마를 바닥에 부드럽게 대세요. 너무 힘들다면 걱정 마세요. 이마 아래에 쿠션을 놓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의 마법은 천천히 깊은 숨을 쉴 때 나타납니다.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셔 폐를 가득 채우고 숨을 내쉴 때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바닥에 더 가까이 가라앉는 것을 상상하세요. 각 호흡과 함께 몸이 조금 더 이완되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20, 30초 동안 유지하거나 편안하다면 더 길게 유지하세요. 핵심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중력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고 등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합니다. 스트레칭을 강화하고 싶다면 손을 조금 더 앞으로 걸어 척추를 더 길게 늘리거나 엉덩이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허리의 다른 부위를 공략해 보세요. 무릎이 민감하신 분들은 접은 담요나 쿠션을 무릎 아래에 놓으면 자세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 자세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을 이완시키는 순간입니다. 이 자세를 할 때마다 몸과 마음 모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기분이 듭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라는 알림이죠. 자세를 끝낼 준비가 되면 천천히 하세요. 손을 무릎 쪽으로 다시 가져오고 부드럽게 몸을 들어 다시 무릎 꿇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허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아마 더 유연하고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허리를 스트레칭하고 이완했으니 코어를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운동으로 그 기반을 다질 차례입니다. 글루트 브릿지입니다. 계속 나아가며 힘과 편안함을 쌓아갑시다. 3. 글루트 브릿지 등과 코어를 강화하기. 수년 동안 배운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강한 등은 강한 기반에서 시작되며
그 기반에는 둥근 엉덩이 근육과 코어가 포함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은퇴한 선생님인 60대 후반에 제 이웃 박영희 씨를 도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글루트 브릿지를 소개해 주었을 때 그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을 몇 주만 연습한 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더 강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등 통증도 전만큼 심하지 않아요. 이 동작의 마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통증 없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글루트 브릿지를 하려면 요가 매트나 부드러운 카펫 같은 편안한 표면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눕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려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팔은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옆에 둡니다.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천장 쪽으로 올릴 때 둥근 엉덩이 근육을 꽉 조이는 데 집중하세요. 약 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고 몸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이루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간단함에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이 각 동작을 천천히 하세요. 들어 올릴 때 둥근과 코어를 최대한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내릴 때는 통제되고 의도적으로 하세요. 8, 10회 반복으로 시작하고 힘이 붙으면 피바 15회 반복을 목표로 하세요. 가능하다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더 오래 유지하여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들어 올릴 때 발 뒤꿈치로 밀어내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둥근을 활성화하고 허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에 부담을 느낀다면 둥근을 조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허리를 과도하게 꺾거나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만들 만큼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글루트 브릿지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허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세, 균형 및 안정성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종종 방치되는 근육을 깨우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글루트 브릿지를 마스터했다면 척추에 더 많은 유연성과 이동성을 구축하는 운동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긴장을 풀고 척추 회전을 개선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작 중 하나인 척추 트위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계속 나아갑시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4티, 척추 트위스트 긴장을 풀고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등을 위한 라이세스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스트레칭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척추 트위스트일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심지어 일상의 무게를 짊어진 후에 척추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제 친구 이경숙 씨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책상에서 장시간 일하고 등이 뻣뻣하다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척추 트위스트를 시도한 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와, 등이 이걸 이렇게 필요로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것은 마치 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정확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스트레칭 중 하나입니다. 시작하려면 바닥이나 요가 매트 위 또는 튼튼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바닥에 앉는 것이 힘들다면 의자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바닥에 앉는다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습니다. 의자에 앉는다면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습니다. 척추는 곧게 펴고 어깨는 긴장을 풉니다. 이제 트위스트 동작으로 넘어갑시다. 바닥에 앉아 있다면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왼쪽 다리는 쭉 뻗거나 구부려 왼쪽 발이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들어가게 합니다. 더 편안한 쪽을 선택하세요. 오른손을 뒤쪽 바닥에 놓아 지지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늘리며 똑바로 앉습니다. 숨을 내쉴 때 상체를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댑니다. 억지로 비틀 필요 없이 몸에 편안한 만큼만 가세요. 20을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며 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깊이 호흡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동작은 똑같이 간단합니다. 똑바로 앉아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늘리고 숨을 내쉴 때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 오른손은 의자 등받이에 놓아 지지하고 왼손은 오른쪽 허벅지에 댑니다. 다시 흡조 30초 동안 트위스트를 유지하며 깊이 호흡하고 몸이 스트레칭에 이완되도록 합니다. 한쪽에서 트위스트를 유지한 후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 반대쪽에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비틀고 왼손을 뒤쪽 바닥이나 의자에 놓고 오른 팔꿈치나 손을 왼쪽 무릎이나 허벅지 바깥쪽에 댑니다. 동작을 천천히 통제되게 유지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경주가 아니며 시간을 들여 해주는 것에 대해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스트레칭 중과 후에 등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척추 트위스트는 단순히 유연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척추가 더 정렬된 느낌이 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트위스트를 약간 풀어주세요. 이 스트레칭은 편안해야 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스트레칭이 등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을 열어주고 자세를 개선하며 심지어 소화기관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치 몸 전체를 위한 작은 튜닝과 같습니다. 이제 척추가 더 유연하고 상쾌해졌으니 등에 힘과 안정성을 더할 운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움직임과 호흡을 결합하여 척추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부드러운 흐름인 고양이 소 자세 스트레칭에 집중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5. 고양이 소 자세 스트레칭 유연한 척추를 위한 부드러운 움직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소 자세 스트레칭은 척추에 주는 선물 같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제 또래인 제 이웃 김순자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수년간의 텃밭 가꾸기 후에 등이 얼마나 뻣뻣해졌는지 불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특히 아침에 몸이 잠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보여주었고 며칠만 시도한 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뻣뻣한 줄도 몰랐던 등 부분이 풀린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고양이 소 자세의 장점입니다. 부드럽고 쉽고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고 긴장을 푸는데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시작하려면 네 발로 엎드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찾으세요. 손을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을 엉덩이 아래에 놓아 테이블탑 자세를 만듭니다. 등은 평평하게 하고 안정성을 위해 손가락은 넓게 벌리고 체중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합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며 머리와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소 자세입니다. 스트레칭하면서 척추를 따라 부드러운 당김을 느끼고 가슴이 어떻게 열리는지 주목하세요. 마치 몸에게 깨어나고 깊이 호흡하라고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숨을 내쉬면서 겁먹은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만듭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올리며 꼬리뼈를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이것이 고양이 자세입니다. 마치 쌓였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등 위쪽과 어깨에서 편안한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두 자세 사이를 계속 움직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 자세로 움직이고 숨을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로 전환합니다. 각 동작을 천천히 하며 호흡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고 약 8, 10회 천천히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몸과 연결하고 척추의 합당한 관리를 해주는 순간입니다. 작은 조언입니다. 손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손 아래에 접은 수건이나 쿠션을 놓아 추가적인 지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무릎이 민감하다면 부드러운 매트나 담요를 사용하여 보호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편안해야 하고 억지로 하거나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양이 소 자세 스트레칭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등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과 몸 사이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끝낼 때쯤이면 척추가 더 유연해지고 자세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며 하루의 나머지 시간까지 이어지는 차분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척추가 워밍업되고 더 유연해졌으니 척추를 지지하기 위한 근력을 키울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코어를 강화하고 등이 안정되도록 돕는 운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6가 앞으로 숙이기 편안한 등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몸 전체, 특히 등에 큰 안도감을 주는 스트레칭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장시간 서 있어서 허리 아래쪽의 뻣뻣함을 자주 불평했던 제 친구 정미자 씨에게 이 스트레칭을 소개해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며 발끝에 닿지도 못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발끝에 닿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체적으로 편안하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리듬을 찾았고 이제는 몸이 뻣뻣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스트레칭이 되었습니다. 시작하려면 발을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팔은 옆구리에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천천히 앞으로 숙여 상체가 바닥 쪽으로 늘어지도록 합니다. 앞으로 숙이면서 척추가 길어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는 깊은 스트레칭을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손이 바닥에 닿으면 좋지만 닿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손을 정강이나 발목에 대거나 그냥 공중에 늘어뜨려도 됩니다. 핵심은 무릎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그지 마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이 허리를 보호하고 스트레칭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깊은 숨을 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 더 이완되고 몸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에 더 깊이 가라앉도록 합니다. 햄스트링, 허리, 심지어 종아리에서도 부드러운 당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쌓였던 모든 긴장을 풀어준 것에 대해 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더 깊게 하고 싶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칭에 편안하고 역동적인 요소를 더하고 옆구리와 허리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약 20-30초 동안 또는 편안한 만큼 오래 유지한 후 천천히 척추뼈 하나하나를 세우며 다시 일어섭니다. 머리는 마지막에 올라오게 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등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가 더 길어진 느낌, 등이 더 가벼워진 느낌, 마음이 더 차분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균형에 어려움이 있거나 등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의자 끝에 앉아서 이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단순히 다리 위로 몸을 접어 팔을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땅을 향해 늘어뜨리면 됩니다. 스트레칭의 모든 이점을 여전히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특히 장시간 앉아 있거나 등에 스트레스를 안고 있을 때 긴장을 풀고 몸을 재설정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몸을 이완했으니 다음 운동으로 근력과 안정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차례입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7. 플랭크 자세, 더 강한 등과 코어를 위한 근력 구축. 플랭크 자세.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플랭크는 하드코어 운동 마니아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이 자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코어를 강화하는 데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이며 강한 코어는 튼튼한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지하며 특히 등을 지지합니다.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제 친구 최숙자 씨에게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몇 주간 플랭크를 연습한 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등이 지지받는 느낌이에요. 제 코어가 이렇게 많이 돕고 있는 줄 몰랐어요. 시작하려면 요가 매트나 카펫이 깔린 바닥과 같은 부드러운 표면을 찾으세요. 고양이 소 자세에서 했던 것처럼 손과 무릎을 꿇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을 한 번에 하나씩 뒤로 뻗어 몸이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손은 어깨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하고 안정성을 위해 손가락은 넓게 벌립니다. 몸이 길고 튼튼한 나무 판자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정적이고 곧게 펴진 채로 말이죠. 이제 핵심입니다. 코어를 사용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생각하세요. 마치 허리 주변의 부드러운 포옹을 위해 몸을 단단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허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어깨를 귀에서 멀리 유지하고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며 손으로 바닥을 단단히 눌러 팔과 어깨를 활성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 마세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자세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머리부터 무릎까지 몸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고 근력을 키우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플랭크를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17~15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30초, 그리고 1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자세로 플랭크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밀어붙여 정렬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팁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느낀다면 엉덩이가 처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리고 코어를 다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집중할 때는 숨을 참기 쉽지만 꾸준하고 고른 호흡은 침착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플랭크 자세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어뿐만 아니라 어깨, 팔, 심지어 다리까지 강화합니다. 또한 성취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몇 초만 버티더라도 자세를 유지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코어의 근력을 키웠으니 고관절과 허리를 스트레칭하고 열어주는 데 집중하는 운동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운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며 여러분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8. 누워서 척추 트위스트, 척추를 이완시키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인 누워서 척추 트위스트로 마무리합시다. 이 동작은 척추에게 따뜻한 포옹과 같으며 루틴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나 등에 긴장을 안고 있었다면 이 스트레칭이 긴장을 푸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진정 효과가 있으며 척추가 더 유연하고 이완된 느낌이 들도록 돕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고 눕습니다. 천천히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린 다음 어깨는 바닥에 누른 채 한쪽으로 부드럽게 떨어뜨립니다. 균형을 잡고 스트레칭을 깊게 하기 위해 팔을 옆으로 T자 형태로 뻗을 수 있습니다. 약 21~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깊은 숨을 쉽니다. 그런 다음 무릎을 중앙으로 가져와 반대쪽에서도 반복합니다. 여기서 작은 팁입니다. 무릎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다면 억지로 바닥에 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은 몸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이완하고 스트레칭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이 긴장을 풀면서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워서 척추 트위스트에 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허리뿐만 아니라 고관절, 심지어 어깨까지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척추 전체를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장비나 많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울 수 있는 부드러운 표면과 자신을 위한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누워서 척추가 부드럽게 풀리고 각 호흡과 함께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몸을 돌보는 것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간단한 알림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도해 보세요. 비틀림을 느끼고 깊이 호흡하고 여러분이 주는 보살핌에 대해 척추가 감사하도록 하세요. 조금씩 이러한 자기관리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유연하게 그리고 하루가 가져오는 어떤 일이든 맞설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척추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요통을 완화하거나 자세를 개선하는 것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웰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척추는 손줄을 안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부터 자신감 있게 똑바로 서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척추가 건강하면 더 강하고 더 유연하며 삶을 최대한 즐길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오늘 다룬 8가지 간단한 운동은 단순히 스트레칭이나 동작 이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안함, 움직임, 에너지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아기 자세에 부드러운 긴장 해방부터 누워서 척추 트위스트의 깊은 이완까지 각 운동은 척추를 지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단 하루 5분만 걸린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이 운동들은 루틴의 규칙적인 일부가 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매일 모든 운동을 한 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3-4가지 운동을 선택하고 거기서부터 쌓아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건강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척추 관리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30세든 60세든 90세든 여러분이 쏟는 노력에 대해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스트레칭, 모든 호흡, 자신을 돌보는 모든 순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트를 깔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자신을 위한 그 15분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자기 관리 순간들에 계속 임할수록 단순히 등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방식, 느끼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척추는 진정으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의 기초입니다. 함께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읍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 벨을 켜서 저희의 미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